안녕하세요. 한상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말을 하고 그만큼 보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행복하고 사랑도 하고 또 자살도 합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말을 하셨나요? 타인의 말에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타인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대화를 나누면 가까이 하고 싶고 배울 수가 있고 모두가 함께 하려 한다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모든 언어가 욕이나 거친 말로 오고 간다면 과연 내면의 즐거움이 즐겁고 행복해질까요? 오늘은 나의 말 한마디를 생각하며 따뜻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주변이 따뜻해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22번, 우리는 왜 이간질에 당하는가? 손자병법 시작하겠습니다. 화목하면 이간질하라.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외교 관계를 파괴하고 군주와 신하를 이간한 후에 공격한다. 밖으로는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안으로는 내분을 일으키라는 것이다. 전국시대 진나라와 조나라 사이에 일어났던 장편 전투에서 조나라 연파는 몇 차례 패한 후 응전하지 않고 성벽을 견고히 하며 방어에만 전념했다. 진나라는 조나라로 간첩을 밀파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 소문인즉 진나라는 연파를 우습게 보지만 조갈은 겁냈다는 것이다. 조나라 왕은 헛소문에 넘어갔다. 인상예와 조갈 모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파를 조갈로 대처했다. 그 결과 대패하여 장평에서 조나라 병졸 40만 명이 생매장당하는 참극을 겪었다. 조나라 왕은 왜 당했는가? 연파가 몇 번 패한 뒤 계속 방어만 하는 것에 이미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다. 적당한 기회에 장군을 교체해야겠다고 벼르던 차에 마침 진나라 간첩이 도와준 것이다. 그것도 교체 명단까지 지정해 주면서 말이다.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싸울 당시 유방은 형안에서 항우에게 근 1년 가까이 포위되어 후방 보급로가 차단되었다. 진평이 책략을 올렸다. 항우의 참모는 범증, 종림의, 용저, 주은 등 몇 명에 불과하니 이들을 분열시키면 항우를 제압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유방은 진평에게 황금 4만근을 주어 초나라 일부 장군을 매수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리도록 했다. 항우 진영에서 범증과 종림매의 공로가 가장 큰데도 항우는 제후로 봉하지 않았다. 불만을 품은 이들은 이미 한나라 유방과 밀약하여 함께 항우를 죽이고 그의 영토를 나누기로 합의했다. 소문은 바로 항우 귀에 들어갔다. 항우는 종림매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안건이 있어도 그와 상의하지 않았다. 항우는 심지어 작은아버지처럼 모셨던 범증마저도 의심하여 불손하게 대했다. 진평은 범증을 철저히 제거하고자 연극까지 기획했다. 어느 날 항우의 특사가 유방진영을 방문했다. 진평은 진수성찬으로 대접하면서 물었다. 범증 어르신께 무슨 분부가 있으신지요? 특사는 아리송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소인은 항우대왕이 보냈지 범증이 아닙니다. 진평은 짐짓 얼굴색을 바꾸며 중얼거렸다. 나는 또 범증 어르신인 줄 알았네. 즉각 상을 치우라 명하고는 다시 특사를 누추한 방으로 안내하여 하찮은 음식을 내놓고는 바로 소매를 털고 나가버렸다. 특사는 모욕을 당하자 격분했다. 특사는 돌아가 항우에게 이실직고했다.
항우는 나름 범증이 유방과 내통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이때 범증은 항우에게 고삐를 늦추지 말고 유방을 향해 맹공을 퍼부어야 한다고 진언했다. 항우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범증도 밖에 놔두는 유언비를 들었다. 항우가 이간책에 걸려들었을 깨닫고는 고령을 핑계로 낙향하겠다고 했으니 항우는 만류하지 않았다. 진평이 연류한 연극을 졸렬하게 짝이 없는데 항우는 어떻게 걸려들었을까? 항우 자신이 본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간첩이 살포한 유언비어는 대부분 사실이었다. 범증과 종리매의 공로가 가장 큰 것도 사실이었고 그런 그들을 항우가 제대로 포상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항우는 포상에 인색했다. 한신이 항우를 비판했던 말에도 그런 인색한 면을 지적한 바 있다. 큼지막한 인장을 각인해 놓았지만 막상 부하에게 주려니 아까운 생각에 손가락으로 어찌나 만지작거렸는지 모서리가 다 닳았다는 것이다. 본래의 마음속에 그런 꿍꿍이가 있던 차에 마침 그런 유언비어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으니 항우는 헛소문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범증에게는 문제가 없었을까? 그에게도 문제는 있었다. 홍문현에서 유방을 제거하지 못하자 항장에게 대놓고 질책했다. 애들과는 큰일을 못해. 사실상 이 욕설은 항장이 아니라 항우를 겨냥했음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범증이 비상한 사람인 것을 사실이지만 항우 같은 자에 어울리는 지혜는 부족했던 것이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가며 동료로 삼을 수 있겠는가? 세속적인 성공일망정 그래도 성공하려면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와도 어울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범증의 실패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약점인데 가족 사이에 얽히고 설킨 정, 즉 은혜와 원망까지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항우는 범증을 아부라 불렀는데 작은아버지로 모신 것이고 범증은 항우를 조카로 여겼다. 그러니 둘 사이의 관계는 군신이자 가족이다. 가족 사이의 은혜와 원망은 미묘하다. 은혜가 없다면 원망도 없을 것이다. 은혜가 크면 원망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와 적의 관계는 단순하다. 경쟁관계이자 이해관계일 따름이니까. 그러나 가족 사이의 관계는 비교적 복잡한데 그것은 은혜와 원망까지 개입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적과의 관계는 경쟁관계인데 그것은 사회적인 경쟁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조직 내부의 구성원 사이에도 경쟁관계가 존재한다. 조직 자체가 경쟁과 분배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간책이란 외부의 경쟁자가 경쟁의 경계선을 허물고 적진의 내부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왔으니 지렛대 작용으로 이것을 살짝만 눌러도 저쪽은 번쩍 들린다. 특히 은혜와 원망이 개입된 가족관계를 이간질했으니 효과는 만점이었다. 몰락과 파멸은 대부분 그 내부의 분열과 붕괴로부터 시작된다. 분열과 붕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쥔 자이기에 이간책의 작동 여부는 어쩔 수 없이 지도자 본인의 인격과 흉금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왜 의심을 할까요? 유언비어에 현혹되는 것도 타인을 의심해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말 한마디에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사업을 운영할 때도 이간책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찾아와서 여기 직원분 매너도 없고 음료도 형편없다며 형편없이 주면서 다시는 안 오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고 해서 왔다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직원 교육 좀 잘 시키라면서 말이죠. 이런 이간책을 합니다. 여기서 사장님이 이 이간책에 넘어가면 그 직원은 퇴사하기에 이릅니다. 평소 사장님이 그 직원에게 사소한 실수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마침 고객이 와서
그런 일을 이야기해주면 마음이 어떨까요? 잘 됐다. 그래, 마침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사장은 고객 편이 되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며 문책을 하게 되지요. 결국 직원은 쌓이고 쌓여 퇴사하기에 이릅니다. 사실은 고객이 언짢은 일이 있어서 직원에게 화풀이를 했던 거죠. 음료 또한 정성 들여서 나갔고 자기 입맛에는 너무 쓰다며 맞지 않다며 다시 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분은 다시 정성 들여 만들어 드렸던 거죠. 그래도 자기가 먹었던 맛이 아니다며 또 다시 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제가 부족하다며 그 입맛을 맞추기가 어렵다며 환불해 주겠다고 하니 자기가 무슨 돈을 요구한 이상한 사람처럼 만든다며 그러고는 가버렸던 겁니다. 사장은 이런 직원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장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죠. 항우처럼 직원 포상하는데 아까워서 그것을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어느 직원이 그 사장을 따를까요? 돈을 많이 주면 따를까요? 인재는 마음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작은 마음, 직원의 이런 작은 마음도 얻지 못하는데 어찌 큰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알아야만 타인의 마음도 볼 수 있습니다. 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어찌 타인의 직원의 이런 마음을 살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사업을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알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항우를 보고 여러분도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나를 칭찬해주며 따뜻하게 안아주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